이번 시간에는 옵셋 커브, 옵셋 3D 커브, 옵셋 인 페이스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커브들의 공통점은 일정한 위치에 옵셋 커브를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능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어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커브라는 기능은요, 기존에 존재하던 커브나 솔리드 바디, 시트 바디의 라인, 아크, 코닉, 스플라인, 엣지 등을 옵셋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타입에는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디스턴스 타입으로 내가 선택한 엣지를 원하는 평면에다가 거리값을 입력을 해서 옵셋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드래프트 방법은 Z 방향의 높이와 각도를 줘서 옵셋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우 컨트롤은 원본의 곡선에서 평면에다가 가변 옵셋을 시켜주는 거고요. 디스턴스는 일정한 간격으로 옵셋을 했다면 로우 컨트롤 방법은 가변으로 해당 위치에는 10mm, 내가 이 부분에서는 5mm만큼 가변적으로 옵셋 커브를 생성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D 액시얼이라는 타입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3D 곡면에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해서 벡터를 정의해서 옵셋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은 평면에서만 옵셋이 되는 타입입니다. 나머지 3D 액시얼 타입은 평면뿐만이 아니라 3D 곡면상에서도 옵셋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3D 액슈얼 차이점을 알아주시고요. 세팅 부분에 가보면 트림 부분이라고 해서 코너를 마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옵셋을 할 때 이 옵셋을 넌으로 둘 건지 아니면 옵셋 커브를 하면서 이 코너 부분을 연장을 시킬 건지 혹은 필렛 부분으로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줄 건지 정의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 옵셋 3D 커브라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평면에서 사용을 해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옵셋 3D 커브는 3D 곡면상에서 바로 옵셋을 해주는 기능이라서 이 두 가지 기능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해 주시고요. 옵셋 커브 파일을 오픈해 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쉘 예제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옵셋 커브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부분의 색상을 좀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로 변경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옵셋 커브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커브 탭에 가보시면 옵셋 커브라고 있습니다. 리셋을 눌러 주시고요. 처음 디스턴스 타입으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살짝 돌려서 이 외곽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할 건데요. 좀 더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페이스 엣지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준 다음에 해당 면을 선택을 해주면 해당 면의 모서리가 선택이 되고요. 옵셋을 5mm 할 건데 방향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에러가 뜨겠죠. 이때 리버스 디렉션으로 안쪽으로 옵셋을 하겠다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옵셋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꼬이게 되는데요. 5mm로 옵셋을 하면서 점점 옵셋 커브가 꼬이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셋의 카피수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꼬이기 때문에 생성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꼬이지 않고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프 옵셋이라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보시면 이 꼬인 부분들이 풀어지면서 옵셋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플라이를 누르고 연속해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꼬이지 않는 상태에서 옵셋 커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이 러프 옵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는 이런 평면상에 있는 커브를 옵셋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다시 한번 캔슬을 눌러서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딜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커브 기능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면을 페이스 엣지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러프 옵셋을 해제를 해서 트림 부분을 확인을 해 볼 건데요. 디폴트로 익스텐드 탄젠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넌이라고 바꿔주시면 해당 부분이 연장이 되지 않고 잘린 부분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필렛 부분으로 하면 연장이 되면서 부드럽게 필렛으로 연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 부분의 트림 부분과 러프 옵셋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옵셋 커브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드라프트 타입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엣지 선택하고 면을 선택한 다음에 안쪽으로 10mm만큼 옵셋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30도만큼 주겠다 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꼬이는 부분이 있다면 러프 옵셋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정렬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mm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30도로 옵셋 커브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40도, 50도로 변경을 해보면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옵셋 커브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래프트도 이런 평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자, 어플라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 컨트롤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싱글 컵으로 해당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모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리버스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컨스탄트로 하면 디스턴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리니어로 변경을 해주시고 시작을 3mm, 엔드 부분을 10mm로 변경을 해주시면 처음 시작 부분이 3mm, 마지막 부분이 10mm로 옵셋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생성하려면 큐빅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요. 또 포인트로 원하는 위치에 가변 옵셋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얼롱 스파인으로 해서 이 라인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면 디스턴스 거리값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5mm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커브를 선택해서 10mm를 입력해주고 세 번째 포인트 지정해서 5mm, 마지막 포인트 지정해서 3mm만큼 원하는 가변 옵셋을 또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변 옵셋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D 액슈얼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런 곡면에다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커브 기능으로요. 타입을 3D 액슈얼 타입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페이스 엣지로 3개의 면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이 자동으로 Z축을 향하도록 적용이 됐고요. 이 커브에서 5mm만큼 Z축 방향으로 옵셋이 된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도 가능할 것 같지만 드래프트 타입은 평면상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드래프트 타입으로 이 면을 찍어주시면 스트링 오브젝트가 코플래너, 즉 평면이지 않다라고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우리가 곡면일 때 옵셋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주시면 3D 액슈얼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딜리트 해주시고요. 이와 비슷한 기능인데 옵셋 3D 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커브는 곡면상에 있는 부분을 옵셋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페이스 엣지로 저는 3개의 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디렉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레퍼런스 디렉션은 옵셋을 할 방향이 아니라 옵셋이 되기 위한 방향의 노멀한 방향의 벡터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옵셋 커브를 이쪽 방향으로 옵셋 커브를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축과 수직이 되는 Z축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벡터를 선택하고 Z축을 찍어 주면 이 Z축을 기준으로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셋 3D 커브는 이 레퍼런스 디렉션을 잘 찍어 주셔야 되고요. 옵셋을 하기 위한 수직 방향의 벡터를 찍어 주시는 걸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3D 커브는 세팅에서 조인 커브를 노우로 바꿔주시면 연장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때 큐빅으로 바꿔주셔야지 연장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커브, 옵셋 3D 커브 연속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옵셋 인 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인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셋 커브고요. 연결되어 있는 엣지나 곡면상의 커브들을 하나 이상의 곡면에 옵셋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입에는 일정한 거리값으로 옵셋 커브를 생성하는 컨스턴트 타입이 있고요.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가변으로 옵셋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가변으로 생성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옵셋 커브인 페이스는 옵셋 방향이 있습니다. 노멀 투 커브가 보통 기본적인 디폴트고요. 입력받은 커브의 노멀, 즉 수직인 방향으로 생성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멀 투 벡터는요, 입력받은 벡터의 수직으로 생성되는 방법으로 생성을 해주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노멀 투 커브는 커브의 노멀한 방법으로 옵셋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노멀 투 벡터는 내가 지정한 커브의 수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셋 메소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코더와 아크 랭스, 프로젝트 디스턴스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커브의 옵셋 값을 이 점에서부터 점까지 거리 값을 줄 건지 아니면 패스의 길이 값을 옵셋 값으로 줄 건지 혹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옵셋 값을 줄 건지 이런 방법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옵셋 부분에 세팅 부분이 있는데요. 트림 앤 익스텐드 옵셋 커브라고 해서 이 부분을 트림할 건지 연장을 할 건지 변경을 해주시는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연장이 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트림을 하는 부분이 이 옵셋 부분 기능에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커브들 모두 지워주시고요. 커브 탭에 가보면 옵셋 인 페이스 탭이 있습니다. 리셋을 눌러주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옵셋할 거리를 입력을 해주시는데요. 어디 면에다가 옵셋을 할 건지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면에다가 옵셋을 할 건데 타입을 싱글 페이스로 해당 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 면에 입력한 거리값만큼 옵셋이 되는 걸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다시 한번 연속해서 선택을 해주셔도 원하는 커브로 옵셋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가 옵셋이 될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트림 앤 익스텐드 부분에서 트림이 꺼져 있으면 코너 부분이 트림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을 켜주시면 코너 부분이 잘리게 되면서 트림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리버스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익스텐드를 해제해주면 이 커브들이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너 부분을 연장을 시킬 건지 트림을 할 건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베리어블로 한번 가변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싱글 페이스로 해당 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로 방향을 변경해 주시거나 값을 마이너스로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리버스로 해서 해당 위치만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탄트가 있는데 리니어 타입으로 시작을 10, 그 다음에 엔드 부분을 30으로 변경을 해주면 시작은 10mm, 끝에는 30mm만큼 옵셋 커브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큐빅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셋 커브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포인트로 정의해서도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디렉션 오브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브 온 서피스 기능으로 곡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온 서피스 기능을 실행을 해서요. 플라인을 그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포인트로 원하는 위치에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OK를 해줄 거고요. 옵셋 인 페이스 기능으로 리셋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옵셋할 커브를 선택을 해주시고 옵셋이 될 면을 싱글 페이스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값을 5mm로 입력한 다음에 디렉션 앤 메소드 옵셋 디렉션 부분을 노멀 투 커브로 해서 OK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컨트롤 J를 눌러서 커브의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 변경을 해서 OK를 눌러 주시고요. 다시 한번 옵셋 인 페이스 기능을 실행을 해서 똑같은 커브를 해당 면에 옵셋을 해줄 거고요. 이번에는 노멀 투 벡터로 옵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벡터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커브와 동일한 위치로 옵셋을 하고 싶으면 벡터 방향을 이 X축으로 찍어 주셔야지만 이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X축으로 선택을 해주고 옵셋 커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5mm가 되어 있는데요. 리버스로 변경을 해서 옵셋 방향을 변경을 시켜 주시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커브가 노멀 투 커브 타입이었고요. 이 커브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 걸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멀 투 벡터 타입은 내가 선택한 벡터에 노멀한 방향으로 옵셋이 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옵셋 인 페이스 기능을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요. 해당 커브를 선택을 해서 또 이 싱글 페이스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요. 노멀 투 커브로 옵셋 커브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앤 익스텐드 옵셋 커브로 이 부분이 모자르기 때문에 연장을 시키겠다 해주면 이 부분이 연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옵셋을 꺼주면 연장이 안 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림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는 기능이고요. 익스텐드는 필요한 부분을 연장을 시켜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부분과 커브 부분을 트림할 건지 연장할 건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할 수 있는 옵셋 커브와 옵셋 인 페이스 그리고 모어에 보면 옵셋 3D 커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옵셋 커브는 평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3D 액슈얼은 곡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옵셋 3D 커브는 곡면상에서 옵셋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옵셋 인 페이스는 내가 선택한 곡면에다가 옵셋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옵셋 커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